네, 반갑습니다. 한남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5번째 시간으로 예고해드렸듯이 선순위 대학령의 임차인이 배당록을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하자.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 수강생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물건만 우리가 타치하자 이거예요. 왜?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점이 세금 문제는 좀 모르니까 세금 문제는 노타치합니다. 세금 문제를 빼더라도 장점이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장점에 대해서 왜 이래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선수의 대학령의 임차인의 이러한 물건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이유를 장점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수강생 여러분들 항상 제 말씀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리피트 하십시오. 첫째, 사람들은 이 보증금 인수하는 게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껴요. 공포감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물건의 가치가 9억짜리예요. 그런데 임차 보증금이 3억이에요. 우리가 인수를 해야 돼요. 배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5억 정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 플러스 5, 그럼 8억을 우리가 인수한다는, 우리가 8억의 매각대금을 낙찰한다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들어가면 1억 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좋은, 아니, 인수하는 3억 플러스 5억, 8억에 인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조건 보증금 인수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이 왜 좋은가 하면요, 이러한 물건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두 번 유찰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더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좋은 걸 왜 안 해요?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명도 문제. 우리가 유튜버 같은데 보면은 명도 소송에 칼부림 난다.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칼부림 나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의 후순위 임차인 쫓아낼 방법은 옛날에 명도 소송이라고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집행법이 신설돼가지고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소송까지 안 가도 빼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임차인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이사비 정도로 퉁치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명도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인수하기 때문에 명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왜? 제가 그랬죠. 임차인의 선수의 대항력에 있는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은 법원에서 받든 낙찰자한테 받든 무조건 100% 받고 나간다고 그러죠. 그럼 지금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법원에서 받을 수가 없죠. 법원은 배당 요구한 사람한테 배당해 주니까,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법원에서 못 받으니까 지금 보증금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낙찰자의 포켓에 주머니에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돈 주겠다고 집에 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을 주겠다고 오는 사람이면 아파트 문이 활짝 열리죠. 명도 문제가 뭐 필요합니까? 이분이 딱 오면요, 식사 대접이에요. 모든 걸 이 임차인 쪽에서 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사를 언제 나갈 것이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임차인들은요, 낙찰자가 누군지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라고 있습니다. 요새는 경매 사건 기록부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낙찰자의 주소, 전화번호 다 있어요. 낙찰자한테 액션이 안 들어오면, 연락이 안 들어오면 임차인이 먼저 연락을 해요. 천천히 가가지고 하면, 아니, 어떻게 임차인이 연락 오면 받아가지고 하면 을과 갑과 을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저쪽이 을이고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럼 용도 문제 깔끔하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한번 봅시다. 갭 투자. 우리가 갭 투자 하는데, 이 갭 투자는요, 적법한 투자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이 사기꾼 XX들 때문에 갭 투자가 곡해가 됐는데, 갭 투자는 이건 정상적인 갭 투자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 지금 현 시세가 9억입니다. 예를 드는 거 임차보증금 3억이 우리가 5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3억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럼 못 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대출 받아서 줄 이유는 없고, 그래,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대출 받아서 줄 이유가 없죠. 없으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만약에 종료가 됐다. 그럼 우리가 보증금을 3억을 줘야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 전세 수요가 많아가지고 3억의 보증금의 전세가가 4억으로 올랐다. 그럼 우리는 1억이라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4억의 전세 보증금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아니면 이 사람한테,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4억에 살든, 이렇게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4억이라는 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그 사이에 전세가가 올라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더 올랐어. 3억에서 4억이니까 1억이라는 돈은 우리 주머니 입마에 포켓되죠. 이것이 기업투자의 전형이에요. 이게 적절한 기업투자의 기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도 있죠.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줘야 되죠. 근데 못 주고 있죠. 그러면 그 임차보증금에 대한 사용한 사람은 낙찰자죠. 근데 3억을 사용을 하는데 이자 안 주고 사용하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3억을 줘야 되는데 이자 안 주고 지금 3억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임금이라든지 세금 문제. 옛날에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과 세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옛날에는 깜깜이 경매했지만은 요새는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액수라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여러분들이 발품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얘기했죠. 근데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 채권이라든지 세금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 임금 채권은 뭡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 들어오는 거죠. 가압류는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죠. 여러분들이 매각대금 내면 그냥 말소돼요. 그 다음에 압류는 뭡니까? 세무서에서 들어온 압류죠. 압류 역시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죠. 여러분 세금 내면 그냥 아웃이에요. 말소예요.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요. 말소할 권리를 기재하는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과 동시에 말소할 권리 목록 같이 집어넣으면요. 등기관이 촉탁 말소를 해줘버려요. 그럼 자동적으로 말소되니까 우리랑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신경 쓸 거는 세무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신경 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 종료일까지 배당 요구라든지 교부 청구를 안 하면 얘들은 돈도 못 받고 아웃이에요. 말소돼요. 그건 걔네들 문제고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섯 번째. 아까 그랬죠. 자,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어요. 그냥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뭡니까? 우리랑 경매랑 관계되는 권리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2년으로 연장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낙찰자 입장에서 나는 이 낙찰 받아가지고 이 집에서 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2년이 딜레이 되면은 낙찰자 입장에서 황망하죠. 이러한 제도적인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조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경매가 들어오면요. 경매에 의해서 낙찰되면은 임차권이 소멸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이 돈을 다 못 받으면은 그때까지는 돈 받을 때까지는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즉 말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 계약갱신 청구 뭡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말이죠. 제3의 5조에 경매와 동시에 임차권을 소멸하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권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 아니에요. 근데 기반인 임차권이 소멸하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당연히 아웃되죠. 다만 예외 규정에 대금 받을 때까지는 계약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대금 받고 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은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죠. 뭡니까? 세금 문제. 세금 문제는 좀 몰라요. 왜냐하면 세금 문제는 취득세 문제 있죠. 양도소득세 문제 있죠. 이것은 세무사들이 제일 잘 압니다. 저는 권리분석만 해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세금 문제는 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왜 우리가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이 주택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우리가 왜 접근해야 되냐. 5가지. 공포감 가지지. 임차보증금을 인수한다는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고 명도가 엄청 편안하죠. 그리고 또 갭 투자용이죠. 또 네 번째 또 이자 없이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압류라든지 가압류에 대한 공포 가질 필요 없다. 압류 가압류는 우리가 매각대금 내면 말소되니까. 그 뒤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 5조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이 집에 낙찰받아 살려고 하면은 주택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는 신경 쓸 것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으로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딱 했는데 제가 항상 그랬죠. 등기 원인을 보라고. 등기 원인에 몇 년 몇 월 며칠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또는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이게 바로
매각 대금을 납부한 날을 기재한 게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이게 매각 대금을 납부한 날이에요. 그 접수번호는 며칠 뒤에 접수번호가 떨어지겠죠.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짜가 접수번호에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주택 임차인의 주택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우리 낙찰자에게 좋은 장점 한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했는데 보증까지 미상이에요. 이러한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거 짧을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